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계속 사용하던 염색약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별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저렴한 비법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커피와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재료만으로 제 머리가 다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어지고 두꺼워졌습니다. 예전에 저를 보셨던 분이라면 절대 믿지 못하실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출근하는 날이면 어린 간호조무사들이 제 뒤에서 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김 원장님 머리 또 조금 더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마음 아픈 소리 아닙니까? 저 같은 남자도 부끄러울 정도인데 여성분들은 얼마나 더 속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미용실에서 몇 시간씩 앉아 염색약이 이마로 흘러내리고 눈이 따가워서 뜨지도 못하고 화학약품 냄새 때문에 목이 꽉 막히는 것 같고 두피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뜨겁고 화끈거렸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느낌을 저만 겪은 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50세 이상이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용히 참아보셨을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다면 저요라고 댓글 남겨서 서로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예전의 제 모습을 잠시 잊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는 단순히 두꺼워진 것이 아니라 다시 검게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적도 아니고 광고 문구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이 세치와 탈모 치료에 실패해온 진짜 원인을 제가 찾았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알게 된 결과입니다. 오늘 저는 왜 우리가 절대 염색약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으로 탈모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머리카락이 다시 검게 자라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효과를 위해 방법도 각각 다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서울대학교, 미국 피부과학회,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세포 노화 연구팀 등 대형 연구기관에서 검증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50세 이후 세치, 수티 부족, 심한 탈모, 약해진 두피 때문에 고민하시면서도 화학약품의 대가를 치르기 싫은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솔직하게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화장품 산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문제가 생길 걸 알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제 선배님들이나 제 또래분들이 많은 돈을 쓰면서도 결국 화학 성분의 부작용을 감수하는 모습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응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료 현장에서 오래 일할수록 저는 대부분의 60대 이상 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불편한 진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요즘 염색약들은 저자극, 무암모니아, 천연 추출물이라고 광고하더라도 두피에 축적될 수 있는 화학 성분들이 여전히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한 달이나 두 달마다 10년, 20년씩 꾸준히 염색해 오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러봤습니다. 저는 많은 고령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염색업계가 잘 드러내지 않는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염색약은 머리카락 속 멜라닌 구조를 파괴하기 위해 산화제를 사용하는데 두피가 약한 경우 이 성분이 쉽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기계 색소 성분들은 두피에 흡수된 뒤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오래 남아 두피를 점점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두피의 회복 속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염색약이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극이 훨씬 강해집니다. 60세 이후 두피의 자연 회복 능력은 20대의 약 62% 수준만 남는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미국 국립생물학적 노화 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나온 내용이며 나이가 들수록 새치가 빨리 자라고 탈모가 심해지고 오래 쓰던 염색약도 점점 더 따갑게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예전 방식대로 계속 염색을 하면 새치를 감추기도 전에 건강한 머리카락의 40%가 먼저 빠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 환자분들에게 항상 더 안전한 방법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두피가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는 사소한 자극 하나만으로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화학 성분들은 호흡기나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익숙한 느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염색을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뜨겁게 느껴지고 갑자기 밖으로 나가고 싶을 정도로 숨이 막히는 느낌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염색할 때마다 누군가 두피를 꽉 조이는 것처럼 아프고
목은 하나하나가 따갑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왜 무서워하면서도 계속 염색할 수밖에 없는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새치가 있으면 더 늙어 보이고 더 약해 보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절박함 때문에 저는 직접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고 나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너무 화학 성분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머리카락은 제대로 된 위치에 필요한 영양만 공급되면 된다는 점 말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특히 50세 이후에 새치와 탈모가 생기는 근본 원인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언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각 모근이 마치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작은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 공장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이름의 작은 발전기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발전기들이 힘차게 돌아가면서 풍부한 에너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르게 건강하게 자라고 색도 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발정이들이 점점 약해지고 느려지고 때로는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공장이 연료 부족에 빠진 것과 비슷합니다. 공장이 에너지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은 느리게 자라고 쉽게 빠지며 색도 옅어집니다. 새치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몸이 새치를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모근이 색소를 만들어낼 에너지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 세포 노화 연구팀이 발표한 나이에 따른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설명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대학교 피부과 연구진이 제가 특히 주목하게 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카페인이 모근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을 다시 활성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해진 공장에 새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리고 달걀 노른자 속 레시틴은 두피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부드러운 보호막을 만들어주며 동시에 영양 성분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연구를 읽으면서 저는 새치나 탈모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전원이 꺼져버린 공장을 다시 켜주어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느낌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알고 보니 우리는 늙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필요했던 영양을 제대로 된 위치에 보내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고요. 우리는 많이 먹고 여러 보충제를 챙기지만 정작 모근은 여전히 배고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근이 진짜 필요로 하는 성분들은 단순히 소화 과정을 통해서는 그곳까지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아주 작은 일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히 댓글로 적어주세요. 탈모인지 아니면 새치인지 그냥 그대로 탈모, 새치라고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10초 안에 확인한 후 탈모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하나,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다시 검게 자라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댓글에 탈모라고 작성하신 분들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제 모발을 되찾는 여정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 여기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피부과를 전공하던 시절에 알게 된 인도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둘은 동갑이지만 그가 제 앞에 나타났을 때 몇 초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많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의 머리카락이 너무도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숱이 풍성하고 새까맣고 윤기가 흘러 마치 진짜 사자의 갈기처럼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그렇게 건강한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놀람과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바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머리카락이 아직도 20대처럼 유지되는 거야? 그는 크게 웃으며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더니 말했습니다. 보여줄게. 부엌에 들어서니 향긋하면서도 약간 매콤하고 따뜻한 향이 나는 냄비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냄비를 들여다보며 짐작했습니다. 생강 끓이고 있지.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오해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닥터. 생강은 먹는 게 아니야. 로즈마리랑 같이 끓여서 머리에 바르는 거야. 먹는 게 아니라 바르는 거라고. 그 순간 마치 머릿속에 불이 켜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40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수백 가지 민간요법을 들어봤지만 이렇게 간단한 두 재료, 로즈마리와 생강을 조합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명확히 말해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며
인도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전통적 방법이 현대 과학 연구 결과와 완벽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즈마리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일 본본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그 사실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반면 생강은 따뜻한 성질의 약초로 한국과 인도의 전통 의학에서 혈액순환을 자극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민간 지식과 과학적 근거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저는 지금껏 피부과 분야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중요한 연결고리를 찾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직접 재현하기 시작했을 때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방식이 달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로즈마리 에센스는 50세 이후 탈모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라 확신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정수리 부분이 휑하거나 머리카락이 더디게 자라는 분들에게요. 이건 마치 모근해주는 천연 영양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인공적이지 않고 아주 안전합니다. 로즈마리는 본래 가장 강력한 항산화 허브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로즈마리에 함유된 카르노솔과 로즈마린산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활성산소는 머리카락을 빠르게 노화시키고 탈모를 유발하는 주범이죠. 그 연구를 읽고 나서야 왜 제 인도 친구가 그렇게 풍성한 머리숱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모근이 노화로부터 보호된다면 나이가 들어도 머리카락은 계속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강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생강이 직접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지는 않지만 영양분이 더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생강은 두피를 따뜻하게 해주고 미세 혈관을 확장시켜 로즈마리가 목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기혈 순환을 위해 생강을 사용해온 한의학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썼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약의 원천이고 다른 하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요. 이 둘은 서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리법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따라 하신다면 몇 주 만에 머리카락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 만들면 로즈마리 물은 그저 향기로운 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건강보약을 다리는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먼저 찻잔이나 머그컵 기준으로 물 5컵을 준비합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중불에 올려 서서히 데워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즉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바로 약불로 줄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데 강하게 끓여야 성분이 잘 우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즈마리는 오랫동안 센 불로 끓이면 에센셜 오일이 모두 증발해버려서 남은 물의 효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물이 살짝 끓기 시작하면 가장 약한 불로 줄여야 합니다. 그 다음 생로즈마리 줄기 10개를 넣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형 마트나 시장에서 로즈마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린 로즈마리를 사용해도 되지만 신선한 것에 비해 효과는 약 30% 정도 떨어집니다. 이때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생강 한 조각도 함께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생강은 아주 작은 조각만 넣어야 합니다. 생강의 자극이 너무 강하면 두피의 열감이나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염색약에 예민했던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두 재료를 넣은 뒤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뚜껑을 덮는 것입니다. 뚜껑을 덮는 이유는 증기로 날아가는 에센셜 오일을 가두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약초과학연구소를 포함한 여러 한방 및 약학 연구 자료에서도 로즈마리의 에센셜 오일이 항산화 효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뚜껑을 열어둔다면 그 소중한 성분이 날아가 버리는 셈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15분간 끓이세요. 시간이 지나면 불을 끄고 그대로 두되 절대 뚜껑은 열지 마세요. 이 상태로 20분 더 식혀줍니다. 조급한 분들은 내엠비째로 찬물에 담가 빠르게 식히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뚜껑은 절대 열지 않아야 합니다. 완전히 식고 나면 로즈마리 물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은은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향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끓인 상태의 신호입니다. 사용 시에는 이 물을 깨끗한 스프레이병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일반적인 플라스틱 스프레이 병을 추천하는데 구매하기 쉽고 사용도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기상 후 모근에 직접 뿌려줍니다. 특히 탈모가 심한 부위나 정수리 부위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 후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가볍게 두드려 줍니다. 이 동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 성분이 더 깊이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두피의 혈액순환을 자극하여 모낭에 활력을 줍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한 번 더 사용하시되 반드시 두피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주무셔야 합니다. 젖은 상태로 잠들면 두피가 답답해지고 영양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자주 간과하시는 한 가지를 꼭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관 방법입니다. 이 로즈마리 용액은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100%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실온에 두면 2, 3일 안에 발효되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습한 기후에서는 세균과 효모가 아주 빠르게 번식합니다. 저도 한번 일부러 병을 방에 며칠 두고 실험해 본 적이 있는데 금세 냄새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로즈마리 물을 냉장 보관하고 2주 이내에만 사용할 것을 당부합니다. 2주가 지나면 남아있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두피를 보호하는 것이 남은 용액을 아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처럼 꾸준히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3주에서 6주 사이에 뚜렷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수리 부분에 머리숱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모근이 더 단단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아침에 머리를 빗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예전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피드백도 자주 받습니다. 머리카락은 더 부드러워지고 염색약이나 화학 제품을 사용한 뒤처럼 푸석푸석한 느낌도 사라집니다. 모발이 건강을 되찾으면 빗질도 쉽고 스타일링도 편해지며 얼굴 전체 인상이 훨씬 젊어 보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흰머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분입니다. 그 앞부분에서 제가 커피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었죠. 60세가 넘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루에 커피를 3, 4잔이나 마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카페인이 머리에 좋다고 해서 녹차까지 추가로 마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탈모는 계속되고 흰머리는 더 많아지며 어떤 분은 오히려 더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고 하소연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모든 영양소는 위로 내려가 혈액을 통해 온몸에 퍼집니다. 그런데 우리 두피는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카페인이 모근에 도달하는 양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뇨작용이 강해지면서 체내의 철분과 칼슘이 배출되는데 이 두 가지는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도 커피를 많이 마시면 체내 미네랄이 평소보다 더 빨리 배출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원래도 약한 노년층의 모발은 철분과 칼슘이 부족해지면 더욱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커피에 무언가를 추가했다는 것은 커피를 더 많이 마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기르기 위해 커피를 마시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더 직접적이고 더 안전하며 훨씬 더 효과적인 카페인 활용법에 있습니다. 바로 바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TV나 인터넷에서 본 레시피를 들고 저를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그대로 따라 했는데 왜 머리카락이 검어지지 않죠? 그럴 때마다 저는 꼭 설명을 드립니다. 커피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사용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흔한 레시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피 보호막이고 다른 하나는 색을 고정시켜주는 성분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를 보기 어렵고 하물며 둘 다 빠지면 당연히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커피는 진한 갈색을 띠고 있어서 얼핏 보면 머리에 잘 착색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색이 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겉면에 물고기 비늘처럼 생긴 큐티클층이 있는데 접착력 있는 성분과 색소를 머리카락 내부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커피 색소는 표면에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한 번만 감아도 색이 전부 씻겨 나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커피로 염색을 시도해 봤지만 효과를 못 느꼈다면 그것은 커피의 문제가 아니라 혼합물이 기반, 접착 성분, 보호막이 모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바로 피마자 오일이 저의 염색법에서 핵심 재료가 되었습니다. 피마자 오일은 예전 한국에서 아주유라고 불렸던 오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한 효능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마자 오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리시놀레산이라는 희귀한 지방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일반적인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에는 없는 성분입니다. 리시놀레산이 두피에 닿으면 피부 표면에 부드러운 막이 형성된 것처럼 진정 효과를 줍니다. 이 덕분에 소량의 염색약이 닿아도 두피가 자극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마자 오일은 점도가 매우 높아 고무 가스켓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이 덕분에 두피 표면에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해 화학물질이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피마자 오일의 이 특별한 점성이 자극 물질의 흡수를 억제하는 데 탁월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는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유의 30분 50%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염색 시 두피를 보호하고 싶다면 흔한 오일보다 피마자 오일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피마자 오일은 굉장히 끈적입니다. 이것을 두피에 바로 바르고 문지르면 머리카락이 떡지고 씻어내기 어렵습니다. 이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흰머리 염색에 이 오일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깊이 연구해 본 결과 그 해답은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먹는 재료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은 유화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오일과 물을 섞어 부드러운 크림처럼 만들어줍니다. 레시틴 덕분에 점도가 높던 피마자 오일도 부드럽고 바르기 쉬우며 씻어내기도 수월해집니다. 레시틴의 유화 기능뿐만 아니라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과 비오틴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머리카락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비오틴은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머리카락 연구 시 자주 언급되는 성분으로 모발의 케라틴 구조를 강화하고 끊어짐을 줄이며 모근부터 튼튼하게 해줍니다. 제가 달걀 노른자를 첨가했을 때 커피 염색 혼합물이 곧바로 고급 모발 영양 마스크로 바뀌는 것을 보고 두 번째 열쇠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커피 색소가 머리에 제대로 착색되고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앞서 소개한 염색용 소량 가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커피와 달걀만으로는 착색 효과가 매우 짧습니다. 머리를 한 번만 감아도 색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나 적절한 염색 가루를 아주 소량만, 일반 염색약의 10분의 1 이하로만 사용하면 색이 훨씬 잘 입혀지고 더 오래 유지되며 동시에 훨씬 안전합니다. 이 염색 가루는 여러분이 예전에 걱정하시던 유해한 제품이 아닙니다. 다스만기 단위로 포장되어 있으며 보통 인터넷이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수기 염색약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라고 권장합니다. 이런 소포장 제품은 색을 고정하는 역할만 하며 전체 염색약처럼 강한 자극이나 냄새는 없습니다. 아주 소량만 사용하므로 두피는 피마자 오일로 보호받고 달걀 노른자로 영양도 공급되며 전체 염색 과정이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집니다. 세 가지 재료가 왜 반드시 함께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황금 비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야말로 단순한 실험용 혼합물과 실제로 효과가 있는 공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혼합물은 마치 크림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순서만 틀려도 망쳐버릴 수 있고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고요. 이 말을 들으면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매우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혼합물이 아직 뜨거울 때 달걀을 넣으면 노른자가 즉시 익어버립니다. 그 순간 전체 혼합물은 덩어리지고 바르지도 못하며 염색 효과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최고급 헤어 트리트먼트를 집에서 직접 만들고 있는 겁니다. 먼저 커피 가루를 준비합니다. 가득 찬 큰 스푼으로 3스푼이면 진한 갈색을 내기에 충분하지만 너무 어둡지 않습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야원넷이 염색 가루 한 봉지, 그리고 피마자 오일 한 스푼입니다. 이 세 가지를 깨끗한 볼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 뜨거운 물을 두세 스푼 정도 부어줍니다. 이 단계는 커피의 색소를 활성화하고 염색 가루를 녹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고루 저어가며 혼합물이 진하고 매끄럽게 될 때까지 섞어줍니다. 그리고 이 혼합물을 식혀야 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기만 해도 아직은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입니다. 달걀 노른자는 날 것이기 때문에 열에 닿으면 바로 굳기 때문입니다. 혼합물이 완전히 식었거나 최소한 미지근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달걀 노른자 3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노른자 속의 레시틴이 혼합 전체를 유화시켜 액체 상태였던 혼합물을 마요네즈처럼 부드러운 크림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약 2분간 계속 저어야 합니다. 2분은 짧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염색 마스크의 부드러움을 결정짓습니다. 충분히 저으면 혼합물은 걸쭉하고 도포하기 쉬우며 모발에 잘 달라붙습니다. 반대로 너무 빨리 혹은 너무 적게 저으면 층이 분리되어 색이 고르지 않고 머리카락에 잘 세우며 들지 않게 됩니다. 혼합물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못지않게 중요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바르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은 후 염색하는 습관이 있으시지만 이 마스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른 모발에 발라야 합니다. 그래야 혼합물이 잘 달라붙고 색이 고르게 스며듭니다. 바르기 전에 바셀린을 이마, 귀 주변 목덜미 쪽 헤어라인에 얇게 바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커피색이 피부에 착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께 매우 유용합니다. 도포를 시작할 때는 머리카락을 여러 섹션으로 나누세요. 간격이 넓은 빗을 사용해 섹션별로 나누는 것이 전문 염색사들의 방식과 같습니다. 그런 다음 브러쉬나 손바닥을 이용해 흰 머리가 많은 부위, 보통 앞머리, 관자놀이 양옆, 정수리, 에 두껍게 발라줍니다. 각 섹션이 골고루 커버되었으면 전체 머리를 랩으로 감싸줍니다. 랩은 열기와 수분을 유지하여 모발의 큐티클을 열고 색소가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수건을 한 겹 더 감싸주면 열기가 오래 유지되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혼합물을 머리에 바른 후 정확히 60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40분도 아니고 50분도 아닙니다. 커피 색소와 소량의 염색 가루는 딱 1시간이 있어야 머리카락 속에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너무 일찍 벗기면 색이 제대로 착색되기 전에 떨어져 나가 염색 효과가 매우 약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두면 혼합물이 굳기 시작하고 씻어내기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몸을 편하게 쉬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피마자 오일 덕분에 두피 쪽이 약간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는데 이건 매우 정상적인 반응이며 혼합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0분이 지나면 수건을 풀고 랩을 제거한 뒤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염색 마스크를 바르고 충분히 시간을 유지하셨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마무리 단계는 매우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놀랄 만큼 염색 지속력을 40%나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화학 염색을 하면 우리는 염색약 냄새와 잔여물을 씻어내기 위해 샴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커피 마스크의 경우 바로 샴푸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를 섞어 사용합니다. 식초라고 하면 냄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반 대야에 작은 스푼 하나만 넣으면 거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식초가 오일과 달걀 노른자를 만나면 아주 약한 중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은 피마자 오일의 맛과 노른자의 단백질을 부드럽게 분해해 강한 세정제 없이도 깨끗하게 씻겨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기름 묻은 프라이팬을 레몬 몇 방울을 섞은 물로 헹구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강한 세제가 없어도 기름이 쉽게 빠져나가죠. 사과 식초 용액도 똑같은 원리로 작용해 두피와 머리를 산뜻하고 기름기 없이 만들어주며 달걀의 비린내도 남지 않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약산성 용액이 염색 직후 샴푸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발의 큐티클을 닫아주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 열기를 유지하면 모발의 큐티클은 열려서 색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때 샴푸를 사용하면 큐티클이 강하게 자극을 받아 열려 있는 상태에서 색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과 식초를 사용하면 약한 산성 pH 덕분에 큐티클이 자연스럽게 닫히면서 커피 색소를 모발 속에 잠그게 됩니다. 영국 셰필드 대학교의 모발 구조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도 약산성 용액이 큐티클을 매끄럽게 닫아주고 색을 오래 유지하며 머릿결을 윤기 있게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과정의 과학적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과식초 물을 머리에 부을 때는 눈을 감고 물이 두피에서 모발 끝으로 흐르도록 해주세요. 다시 맑은 물로 헹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물기를 닦아내고 자연 건조시키면 됩니다. 다음 날에는 평소처럼 샴푸로 머리를 감으셔도 되며 이때는 이미 색이 고정되어 있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뒤 저를 가장 기쁘게 만든 것은 바로 50대, 60대
환자분들이 들려준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3, 4주 후에 머리카락이 더 풍성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로즈마리 덕분에 모근이 건강해지면 새로 나는 머리카락은 더 굵고 튼튼해져서 예전보다 듬성했던 부위를 채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 마스크를 한두 번만 사용했는데도 흰머리가 자연스러운 짙은 갈색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이제 어둡지 않고 화학 염색약처럼 얼룩지지도 않았다고요. 이 방법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두피에 자극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화학 염색약으로 인해 심한 화끈거림을 겪었던 분들도 이번에는 훨씬 편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마자 오일이 보호막 역할을 하고 달걀 노른자가 두피를 진정시켜주는 덕분입니다. 그래서 염색 과정이 훨씬 부드럽고 50세 이후 두피가 약해진 분들에게도 잘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가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로즈마리, 생강, 커피, 달걀 노른자, 피마자 오일, 다소백 개의 염색 가루까지 이 모든 재료는 미용실에서 염색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제가 다시 계산해 보니 이 방법으로 한 달 동안 모발 관리를 해도 화학 염색 한 번 가격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에 안전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머리가 무겁거나 코가 매캐하거나 두피에 자극이 가해지는 일도 없습니다. 노년층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이면서도 안전하고 실제 효과까지 있는 방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건강해지면 외모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지고 손주들을 만날 때나 외출할 때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것이 제가 이 방법을 온전히 공유하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머리카락이 달라졌고 그 모든 이야기는 저에게 모근만 제대로 관리하면 나이가 들어도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분 중 한 명은 광주에 사시는 68세 이순희 여사님입니다. 처음 상담하러 오셨을 때 머리카락의 약 70%가 이미 흰머리였고 그녀는 30년 넘게 2개월마다 염색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친구나 친척을 만날 때 흰머리가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였죠. 하지만 염색할 때마다 두피가 너무 따가워서 그날 밤은 잠도 못 이루곤 했답니다. 그녀가 커피 마스크와 로즈마리 에센스를 처음 시도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대는 안 해요, 선생님. 그냥 덜 따갑기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불과 8주 후 그녀의 흰머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짙은 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검지는 않았지만 색이 고르고 부드럽고 얼굴이 환해 보였죠. 그녀가 가장 기뻐한 건 머리색이 아니라 딸이 건넨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훨씬 안 피곤해 보이세요. 그 말에 그녀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한 분, 박장수 69세. 어르신 이야기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평생 사무직에서 일했던 분인데 정수리 탈모가 심해 두피가 훤히 드러나는 상태였습니다. 탈모 방지 샴푸를 여러 번 바꿔 써봤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침 저녁으로 로즈마리 에센스를 뿌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최소 8주간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조언드렸습니다. 5주째 되는 날, 그는 저에게 정수리 부분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주 가늘고 검은 머리카락이 골고루 솟아나 있었고 마치 겨울지나 새싹이 돋는 잔디밭 같았습니다. 그는 사진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이제 완전히 포기했는 줄 알았어요. 이 나이에도 머리가 다시 자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조금만 더 나면 아내가 나한테 다시 반하겠다면서 농담해요. 마치 신혼 때처럼요. 그리고 특별한 사례 중 하나는 부산에 사시는 최미경 70세 여사님입니다. 그녀는 55세부터 거의 전부 흰머리가 되었고 10년 넘게 염색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시장에 가거나 옛 친구를 만날 때 자신감이 없어 염색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머리카락이 다시 검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두피가 화학약품에서 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로즈마리 에센스를 꾸준히 사용했고 3주마다 커피 마스크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심지어 저도 놀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 자라난 머리카락은 더 이상 완전히 하얗지 않았고 자연스러운 회갈색을 띠었습니다. 완전히 검지는 않았지만 훨씬 젊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완전히 검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려 보이긴 하네요. 그거면 저에겐 충분해요. 이런 이야기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영양소를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곳에 정확히 전달하고 나머지는 몸이 스스로 해내도록 한 결과입니다. 두피가 보호받고 모근이 다시 힘을 얻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변화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들을 공유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흰머리나 탈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몸이 이제 다른 방식의 관리, 좀 더 부드럽고 본질에 가까운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내심을 갖고 계속한다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을 위해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동안 많은 분들이 제게 보내주신 질문들 중 자주 나오는 것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어르신들이 실제로 걱정하는 부분이기에 여러분이 더 안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70세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제 머리는 거의 다 흰머리고 검은 머리는 몇 가닥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대답드렸고, 오늘 여러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흰머리가 많든 적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모낭이 아직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커피와 염색 가루를 아주 소량의 비율로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아무리 하얗더라도 색소가 붙습니다. 하지만 더 의미 있는 부분은 로즈마리와 달걀 노른자 속 레시틴이 모근을 점점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더 굵고 색 변화가 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흰 상태로 자란 머리카락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자연스러운 짙은 갈색으로 변하여 훨씬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70세라고 해도 모낭이 살아있다면 이 방법은 분명히 효과를 보입니다. 다른 질문 중 하나는 아저씨들이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남자도 해도 되나요? 저는 이런 방법은 여자들만 쓰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방법이 남녀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M자 탈모나 정수리 부위의 머리숱 감소는 남성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보다 로즈마리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두피 혈액순환이 약해지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지게 됩니다. 로즈마리는 순환을 도와주고 커피는 모낭에 에너지를 공급하며 피마자 오일은 햇빛, 먼지, 땀으로 약해진 두피를 보호해 줍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한 남성 환자들도 많고 결과도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손주가 겨우 20살인데 벌써 흰머리가 생겼어요. 사용해도 되나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또는 유전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흰머리가 생긴 경우 이 방법은 강한 염색약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 두피가 더 민감한 경우가 많은데 커피 달걀 피마자 오일 마스크는 자극이 거의 없고 매우 순합니다. 물론 저는 항상 나이에 상관없이 먼저 피부 테스트를 해보라고 권장하지만 일반적으로 30세 이전의 조기 백발에도 잘 맞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자주 받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혈압이 있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또는 심장약을 복용 중인데 써도 괜찮을까요? 안심하실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즈마리는 피부에 바르면 먹을 때처럼 혈액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심혈관계나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허브에 대한 여러 연구들, 그 중에서도 교토대학교의 연구는 로즈마리 추출물이 피부 표면과 모낭에만 작용하며 혈액순환 시스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마자 오일과 달걀 노른자 또한 피부 표면에만 남아있고 약물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심장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이 방법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또 다른 부분은 이전에 화학 염색을 했던 머리에 커피 마스크를 쓰면 색이 얼룩지거나 이상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커피색은 매우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서 기존 색 위에 덮일 경우 따뜻한 갈색 톤으로 머리색을 정돈해줄 뿐 얼룩지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현재 머리색이 조금 밝은 분들은 이 마스크를 사용하면 색이 부드럽게 어두워지고 머리색이 이미 검은 분들은 자연스러운 윤기와 두께감이 더해집니다. 저는 다양한 머리색을 가진 환자들에게 직접 테스트해봤지만 눈에 띄게 색이 이상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달걀 비린내에 나지 않나요? 이 질문은 저도 처음엔 똑같이 걱정했던 부분이기에 답변하는 게 항상 반갑습니다. 하지만 달걀 노른자가 피마자 오일과 커피와 함께 잘 유화되면 비린내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과 식초 물로 헹구면 그 향도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은은한 커피 향이 난다며 좋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유화를 제대로 하느냐에 달려 있고 사과 식초 단계는 냄새 없이 머리를 산뜻하게 마무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탈모를 완화하고 머리카락을 다시 검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면 머리숱은 풍성해지고 머리카락은 검고 윤기 나며 튼튼해집니다. 특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함께 실천하시면 그 효과는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어렵지도 않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지만 50대, 60대 이후의 모발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흰머리를 예방하는 식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머리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은 이미 수년 전부터 특정 영양소 부족이 흰머리를 더 빨리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비타민, 비올리시, 엽산, 구리 성분이 모발 색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부족하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약해지고 활동이 둔해집니다. 따라서 매일 가능하다면 미역, 검은 참깨, 달걀, 콩, 바닷물고기, 짙은 녹색 채소를 추가로 섭취해 주세요. 이 음식들은 한국인에게 익숙하고 노년층에게도 잘 맞는 재료들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모발 색소 세포를 내부에서부터 영양 공급해주고 커피와 로즈마리는 외부에서 그 작용을 도와줍니다. 식단 외에도 저는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모발 성장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두피 마사지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 두피 아래의 혈관이 수축되고 혈류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모근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도쿄대학교에서는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매일 6분씩 두피 마사지를 24주간 실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눈에 띄게 머리카락이 두꺼워졌습니다. 마사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을 이용해 관자놀이에서 시작하여 정수리로 다시 뒤통수 아래로 이어지는 작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동작은 천천히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로즈마리 에센스를 뿌린 후 마사지를 하면 두피가 따뜻해지고 가볍게 자극되어 모낭이 영양을 더 잘 흡수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수면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요소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밤늦게 자거나 깊게 잠들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 머리카락이 더 쉽게 빠집니다. 이는 스탠퍼드 대학교 의료센터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탈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밤 11시 이전에 자도록 노력하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제 시간에 편안히 쉴 수 있을 때 성장 조절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되어 머리카락이 더 잘 자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샴푸할 때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해 주세요. 겨울철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는 기분은 좋지만 물이 너무 뜨거우면 모발의 큐티클이 과도하게 열려 머리카락이 건조해지고 잘 끊어지며 윤기도 사라집니다. 서울대학교 모발관리 전문가들도 60세 이상에게 적합한 샴푸 온도는 36도에서 38도 사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온도는 미지근한 수준으로 세안할 때 사용하는 물 온도와 비슷합니다. 이 정도 온도는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머리카락의 자연 수분을 유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60세 이상 분들이 흰머리와 탈모를 줄이고 싶다면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달거나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켜 두피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당분이 많으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고 미국 국립보건원의 여러 연구는 이것이 모근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 머리카락을 쉽게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 줄이고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모발은 훨씬 더 잘 보호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환자들과 나눌 때마다 꼭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관리는 어떤 한 가지 레시피나 에센스 병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식습관, 수면 습관, 휴식 방법, 그리고 매일 몸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과정입니다. 머리카락은 여러분의 생명력과 활력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머리카락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모근도 더 편안해집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충분한 끈기와 머리카락에 대한 애정을 가진 분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자신을 매일매일 인내심과 부드러움으로 대할 때 비로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가끔은 수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제 머리카락을 10년 넘게 스스로 해치면서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화학 염색을 할 때마다 나이를 감추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두피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들고 탈모를 심화시키고 모근을 점점 가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 사진들을 다시 보며 저는 그저 잠시 검은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히 60대, 70대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제가 걸었던 그 잘못된 길을 더 이상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이미 몸을 피곤하게 하고 두피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강한 화학약품과 반복된 자극, 숨이 막힐 정도로 따가운 염색까지 더한다면 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좀 더 일찍 나눌 수 있었다면 많은 분들이 더 이상 거울 속 늘어가는 흰머리와 빠지는 머리카락을 두려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지만 소중한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든 누구라도 그 순간을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이 조금 더 풍성해 보이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흰머리가 조금 줄어든 걸 확인하는 그 순간입니다. 단지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또는 손자, 손녀를 만났을 때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훨씬 젊어 보여요? 라는 말을 들으면 그 한마디는 어떤 염색약보다도 더 값진 선물입니다. 그건 저 자신이 수년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신감이라는 감정입니다. 사실 제가 이 모든 영상과 글을 만드는 이유는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나이가 든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아주 작은 습관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다시 돌보는 것처럼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머리카락이 곧 자유라고 믿습니다. 걱정에서의 자유, 열등감에서의 자유, 불필요한 화학 물질에서의 자유 말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점, 탈모인지, 흰머리인지를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있으며 다음 영상이 여러분께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정보가 친구나 가족 또는 머리숱 때문에 고민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저에게 보내는 응원의 표시일 뿐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완전 무료의 방법들을 계속 받아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